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저는 동생 문제로 인해서 정문즉수를 많이 보다가 올해 가을 불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스님께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사실 가서 많이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올케가 생겼는데 올케가 아기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 그 목욕시키는 거는 완전히 동생 차지가 됐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토요일 뭐 주말 되면은 동생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올케가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갑자기 저희 식구들이 동생네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갔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밤늦게 술 먹고 새벽 1시 반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 일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그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가족이고 동생인데 이렇게 평생을 보지 않고 지내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는 사실 동생이 행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가 그 일을 생각을 하면 자꾸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케나 동생을 만나기 이전에 제가 좀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내면서 지금 2년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스님을 만나면서 뭐 남편과의 문제나 그다음에 언니와의 문제나 이런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동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기는 결혼했어요. 네. 자기가 결혼했으면 남편이 자기 동생처럼 해주면 자기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네, 물론 굉장히 좋겠죠. 근데 왜 그래? 그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런 남자 만나기를 원하는데. 자기 동생 훌륭한 남자니까 자기 동생이 훌륭한 남자 되는 게 좋지,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게 좋지, 못된 남편이 되는 게 좋나? 근데 우리 인간 심리가 네. 이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어머니가 딸내집에 갔는데, 참 엄마가 딸내집에 갔는데 지금 저 예군 것처럼 딸은 아직 침대에 자고 있고 사위가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밥을 해가 애들 챙겨가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부지시 일어나가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출근을 하는 거 보면 친정 어머니 보기 좋을까 안 좋을까? 보기 좋겠지. 근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와가 이 꼬라지를 보면 어떨까? 눈에 불이 나겠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딸이 친정에 와가 쉬면서 전화하면 다른 친정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 뭐 초등학교 친구, 남자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중학교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대학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야, 차 한잔 마시자 오래간만이다 이런 거 할 때 어머니가 볼 때 별 문제 아니잖아. 늘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결혼했다고 그게 달라질 일이 없잖아. 그런데 시댁에 와가지고 며느리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대학 남자친구 전화해가 어떻게 지내노? 야, 차 한잔 마시자, 술 한잔 하자, 뭐 초등학교 남자하고 연락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눈에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 내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며느리를 딸처럼 봐야 되고, 아시겠어요? 내가 내 딸네 집에 갔을 때는 누처럼 봐야 된다.
며느리처럼 봐야 된다. 아시겠어요? 딸네 집에 갔을 때는 오히려 야단을 쳐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며느리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고 둘이가 잘 살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을 내가 잘 키웠다. 왜? 내가 저런 영감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했나, 그지? 내가 영감한테 저런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지가 아빠 못한 것 같대요. 아빠 못한 거 다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착하다.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여자이면서도 벌써 남동생을 더 가까이 생각하니까 이런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물론 그래도 잔소리 좀 하겠지만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다. 동생한테 야, 너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꼴보기 싫다 가지도 않고 이런 일은 안 생긴다. 그리고 첫째, 자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집안에 간섭을 한다. 독립된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 내 동생인 거는 그건 옛날 어릴 때 내 동생이고 이미 이거는 어떤 여자의 부인 하나의 독립해서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간섭을 해도 안 된다. 살든 못 살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어떤 간섭을 해도 안 된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여자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지금 모든 사회 여성들이 아까도 했잖아. 우리 사회 남녀 평등 지수가 세계 115위 된다. 그러면 가사노동부터 이런 것들을 나누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도 결혼해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생은 고생한다 이래 보지 말고 앞서가는 남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기가 부러우니까 질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심보가 내가 보니 더럽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항상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이 배운 며느리가 또 모진 시어머니 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여자로서 어릴 때 살면서 약간 차별을 받아놓고 자기도 애 낳으면 또 남아를 선호하고 여자를 차별하잖아. 그러면 이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야. 내가 차별을 딱 받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나는 역차별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때요? 똑같이 키워버리면 한 대 이게 딱 끝이 나는데, 이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게 까르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하면서도 배운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똑같아요. 군대 가면 위에 상사가 기합을 많이 주는 사람 밑에 배운 훈련병은 지가 상사 되면 어때요? 똑같이 기합을 많이 줍니다. 항상 기합 줄 때 하는 말이 야 임마 이건 기합도 아니다 임마, 우리 받은 거에 비하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평균 수준이다. 과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에 비해서는 과해 보이지만은 평균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첫째, 이렇든 저렇든 이 방향이 아니더라도 남의 인생에, 남의 가족에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 이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할 사회의 모습이지, 그건 자기가 역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로, 내 남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 아까 그 친정어머니 생각하듯이 그런 사고방식에 불과한 거다. 세 번째, 보기 싫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건 자유예요. 근데 안 가야 할 건 자기 성지 심보가 더러워서 안 가는 거지, 월계가 미워서 그런 거는, 월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럼 가서 동생 얘기 보고 있으면 같이 놀고 동생하고, 월계가 없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 동생을 내하고 둘이만 놀 수 있지. 그 남 식구 옆에 붙어 있으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거기부터가 뭐 커피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여로 부려 먹으려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올겨도 한여가 아닐 바에야 내가 가서 둘이 만나는 것보다 내 동생만 만나는 게 좋으니까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내가 가는데 그게 눈꼴시럽다고 안 갈 이유가 없지. 안 가면 누 손해다? 나만 손해지. 내가 가족관계를 내가 끊는 거지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저거가 어떻게 살든 그건 자기들의 자유예요. 만약에 저런 사람이 이제 문화가 다른 중국 같은데 가보면 난리 나겠죠. 중국은 어떻게 한다 그런다? 다 남자가 밥하고 한다고 그러겠죠. 여자는 똑 누워가 있다가 밥 다 남자가 준비해가 밥 먹으라 그래도 맞아 간다고 안 와요. 아시겠어요? 부르러 3번 4번 가도 안 오는데 뭐 맞아 간다고 여자는. 그런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은 이게 얼마나 이게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남자를 선호할 것 같죠. 근데 또 안 그래. 이 업이란 게 무서워요. 근데 왜 뭐 한국 사람이 외국인하고 사는 거다. 이건 같은 중국 안에 살기 때문에 중국 남자한테 결혼하지 뭐 때문에 이런 한국 남자한테 결혼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그런 중국 남자를 보면 남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내가 이게 다 물어봤어. 내가 연길에 살면서 남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업이거든요. 어릴 때 남자가 어떻다는 인상이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인상이 박혀 있으니까 남자가 보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자 같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럼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하면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 남자들은 대신에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은 또 안 하는 게 있겠죠. 그죠? 한국 남자들은 집안일은 이렇게 또 안 하지만 또 딴 건 또 잘해야 안 해요. 또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뭐 가장이라 그래가 또 책임의식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도 가장이라는 책임의식을 좀 내려놔야 돼. 이게 너무 무거워가 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면 여자 홈리스는 없잖아. 전부 남자만 있잖아. 가장 역할을 못하니 나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남자들도 이제는 어때요? 권위주의를 좀 내려놓고 커피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좀 하고 애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남자들이 목에 힘주면 늙어서 외로워요. 왜? 아이들이 저부터도 내가 있어 보면 항상 가면 어머니한테는 깍듯이 인사 안 해도 아버지한테는 해야 안 해요. 가면 탁 가서 이렇게 꿇어앉아가 절을 하는데 거기 얼마나 오래 앉아 있어요? 길어야 10분, 20분이에요. 왜? 거기서 눕지도 못하지, 담배도 못 피지, 술도 못 먹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계시는 이제 안채 가가지고 어때요? 어머니하고는 누워 있어도 되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있는 데는 술도 먹어도 되지. 담배는 요즘 안 하지만 옛날 같은 담배도 피워도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방에 있는 영감이 위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시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으니 심심하니까 이제 하고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아버지가 올라오면 우선 담배도 치워야지, 술도 못 마시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지. 그렇게 애들이 불편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 이래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방에 영감 혼자 떡 앉아있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 첨지가 사랑방에 있지 왜 안방에 올라왔냐고 야단 맞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좋은데 늙으면 외로워져요.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스님들도 너무 지나치게 막 권위주의적이면 늙으면 안 와요. 젊을 때는 막 패기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니까 하지. 그래서 늙으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영감이 혼자 살면 나중에 며느리나 딸이나 모시기가 힘들어요. 왜? 밥상도 차려줘야지. 늘 모셔야 되잖아. 근데 시어머니든 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늙어 있어도 다 밥을 하면 방청소라도 좀 하고 뭐 설거지라도 좀 하고 애기라도 돌봐야 안 돌봐요? 다 도움이 되니까 시어머니 모시는 거는 그렇게 힘 안 들어요.
다만 문제는 잔소리가 문제죠. 저런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는 대신에 잔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게 외롭기 때문에 이게 명이 일찍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못 사니까 늙으면. 여자는 늙어도 혼자 살아. 시골 가보면 할머니는 다 늙어도 혼자 사는데 남자는 혼자 못 살아. 혼자 못 사니까 늙어도 자식이 돌보던 할머니가 누구 하나 생기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7살이나 차이가 나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골 할머니들 데리고 늘 봄, 여름 놀러 가는데 다 75세, 80 넘으면 영감 있는 사람이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내가 늘 그러죠. 혼자 사요. 얼마나 좋아. 이 늙어가지고 그 10억 노 그만해야 되잖아. 그지? 너 그렇게 늙어도 영감은 또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잔소리하고. 그래서 천덕꾸러기라니까. 그래서 이사 갈 때 떼놓고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좋아 보이지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이 권위주의 목 힘주는 걸 내려놔야 되고 대신에 또 남자들은 지나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직장을 잃으면 아이고 애들하고 모아가 내가 직장이 잃어졌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용돈이나 뭐나 이렇게 썼는데 직장이 내가 아빠 구하는데 직장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조금씩 줄여서 전략해서 쓰자.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말 안 해요. 자기 권위 떨어진다고. 그래서 직장도 없는 게 가방 들고 서울역 앞에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 술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누이가 저기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얘기에 딱 맞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러고 가는데 전념하지 말고 그냥 가고 남 살리면 관여하지 말고 내 동생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뭐다? 고맙다. 누가 와가지고 자기 동생 같은데 애 놔주고 그래 살겠어. 그러니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요즘 여자 잘못 건드리면 다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아이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가서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술 한잔 먹고 오더라도 살아주는 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뻐 보여요. 알았죠? 스님, 저기 가부장적 저기는 그런 거는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한 번은 동생네가 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 식당 주인님이. 근데 아기가 되게 순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기가 순하다 하니까 올케 입장에서는 아기가 순하다 하니까는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짜증이 좀 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좀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막 드러내서 이렇게 막 짜증난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런 남의 얘기 듣지 마라. 예, 어떤 근데- 아까 저기도 봐 성질내는 여자 있잖아. 그 수준에 비하면 괜찮은 근데 거예요. 스님께서 그 가치관은 갖고 있대 고집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좀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잘못되고 버릇이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걸 같이 좀 생활할 일 없잖아. 한 번씩 보면은요. 자기 남편도 관두란 자기하고 같이 살 일 없으니까 신경 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하면서 고집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얘기도 사실 하지 마. 얘기도 하지 마. 그 동생한테도 네 바보야, 네가 네가 뭐 잘못 났다고 그 마누라한테 그래 죽혀산 이런 소리 하면 돼. 그 말은 이혼하라는 얘기밖에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결혼시켜놓고 또 이혼시키지 말고 네.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삐딱하게 써도 그 집 생활에 영향을 받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동생을 격려해줘야 동생도 그렇게 힘든데 살지. 그러다가 누나까지 네가 여자한테 네가 뭐 못났다고 그래 여자한테 그렇게 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동생도 이제
터져가지고 못 살겠다 이래 나오면 어떡하려고 네. 그래. 어디 가서 또 딴 여자 구해줄래? 네, 애가 그래서 둘이나 있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확 마음에서. 던져야 돼요. 네, 마음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해는 돼요. 내 남동생한테 시집와가 저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이해는 돼요.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저러면 기분 나쁘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 입장이지, 입장을 반대로 만약에 여동생이 올게 여동생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부하는 거 보면 좋아 보일까 나쁘게 보일까? 좋아 보이겠지. 물론 이제 얘기하겠죠. 언니 그 좀 너무하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나 그 여동생이 올게 여동생이 얘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 아이고 형부 참 좋네. 그래도 언니 그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그게 언니 이게 좀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아무런 질투나 미움이 없이 그냥 근데 자기는 입만 뻥긋하면 그거는 사달이 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님도 우리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가족 문제는 가족은 나를 스님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이 인간 심리의 원리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자식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이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형수가 조금 마음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내가 형수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안 좋은데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렇게 못된 여자예요? 이랬. 정신이 번쩍 났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무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할 때 해야 돼요. 내가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그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도 이 상황, 내 처지에서는 말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올게 여동생이 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는 그보다 더 부드러운 소리 해도 안 돼. 그거는 말에 효과가 없어져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알았어요? 저거 하겠다 내가 꼬라지 마. 저렇게 마음에 꽉 차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안 하고 배기겠어. 안 만나니 다행이지만 만나면 하지. 절대로 하면 안 돼. 어떤 얘기 아무리 좋게 해도 그거는 상대에게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관계다. 처지가. 내가 집안 식구한테 특히 예를 들면 여동생 같으면 얘기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안 돼요. 딱 바로 그거는 나쁜 효과가 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위험하다. 말하겠다. 오늘 딱 잘 질문해서 오늘 부로 딱 끊어야 돼요. 생각 확 안 바꾸면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네, 재밌었죠? 네, 유익했어요? 네,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꼭 먹고 알 먹는 격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설법이나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유익하기는 한데. 그래서 앉아가 다 졸고 있고. 코미디 프로그램은 재미는 있는데 유익하지가 못하니 듣고 나가면 허전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반쪽인데 이제 진리의 길이라는 거는 재미도 있고 유익해야 돼. 재밌다는 건 지금 좋다는 거고 유익하다는 건 나중에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그러니 이 진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자유롭게 만드는 게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도록, 자유롭도록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